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은 통증이 아주 심한 4대 병 중에 하나인데, 특히 지금과 같은 겨울에 그것도 새벽에 많이 찾아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편향어부입니다. 어느 때인가 골프 피니시 동작을 하면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면서 겹질러진 듯한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 부딪힌 적도 없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그 몇 년 후에 새벽에 갑자기 오른쪽 발가락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잠이 깨고 겨우 쩔뚝거리면서 자동차에까지 가서 다리를 새끼 발가락이 있는 곳을 세워서 칼날로 발날로 운전을 해서 병원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찰을 하더니 요산 수치가 한 6.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극심한 통증이 와 있고 엄지발가락이 있는 곳도 퉁퉁 부어 있는데 그래도 수치가 7이 안 되니까 아무 처방도 안 해주고 그냥 있다가 돌아오고 나서 며칠 동안 시간의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아프죠. 통풍은 주기적인 통증이 특징이죠. 치통이나 요로결석처럼 계속 그 통증이 찌끈 하면서 괴롭히는 거죠. 그 후에도 몇 번의 통풍을 수치 7 이하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통풍 환자가 아닌 상태에서 수치적으로는 통풍 환자가 아닌데 몸은 굉장히 예민한 체질이다 보니까 빨리 반응이 와가지고 극심한 통풍의 통증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시간의 치료를 받으면서 아픔이 지나갈 때까지 음식 조절해 가면서 물을 많이 마셔가면서 이렇게 치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몇 번씩 계속되는 발작이 생기니까 자연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통풍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걸 몸소 경험한 걸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지금 이 좋은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풍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들 중에서 특히 단백질, 이 단백질이 분해되면 퓨린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 퓨린이 간에서 해독작용이 되고 난 다음에 남은 찌꺼기가 요산입니다. 이 요산은 보통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 요산 수치가 너무 높다 보면 이게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관절에 붙어 가지고 이 통풍이 되는 겁니다. 관절 부위에 이 요산이 붙어서 이게 침적이 되면은 고체화가 되는데요, 이게 굳으면은 바늘 모양이 됩니다. 그 양 끝날이 엄청나게 뾰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늘이 특정 부위에 붙어서 관절을 찌르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고통의 통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프겠죠. 바늘로, 그것도 양쪽으로 계속 찌르고 있다 생각을 하면은 그 통증이 찌끈 계속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통풍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간단하겠죠. 요산 수치를 낮추면 됩니다. 통풍 발작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병원에 찾아가서 통풍약을 치료를 받는 겁니다. 주사를 맞든지. 그 통풍의 요산 수치를 순간적으로 낮추는 약들이 있어요. 알리퓨리놀이나 프로베네시드라는 이런 물질들이 요산 수치를 순간적으로 낮춥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요산 수치를 낮추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통풍은 몸 안에 요산 수치가 높아서 생기는 병이니까 요산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체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 3리터 이상 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그런 습관화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술을 잘 마셔야 됩니다.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지만 마실 환경이 되면은 아주 잘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술은 이뇨작용과 탈수 현상이 동반되는데요. 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메마른 몸 상태가 됩니다.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요산 수치도 올라가지만 이 요산이 신장에서 요산석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요로 결석까지도 생기게 되는 이중구를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술을 잘 마셔야 되죠. 술을 마실 때는 적당하게 마시고 가능한 약한 도수의 술을 마셔야 되고 특히 맥주가 제일 안 좋기 때문에 맥주는 가능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치맥은 통풍의 최악이죠. 닭고기와 맥주에는 퓨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고 육류의 내장이라든지 등푸른 생선 이런 음식물에 굉장히 많이 퓨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퓨린이 많은 음식이라고 쭉 열거한 리스트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음식이 퓨린이 많아요. 그러니까 통풍 환자는 가려서 먹기 시작하면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사람이 좋아하지만 퓨린이 많은 음식, 닭고기, 맥주, 등푸른 생선 등은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산도 산이기 때문에 이 산을 중화시켜서 배출하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구연산이라든지 베이킹소다에는 이런 산을 중화시키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레몬이라든지 귤이라든지 자몽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초도 구연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음식 먹을 때 같이 넣어서 먹으면은 이 요산을 중화시켜서 잘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도 산을 중화시켜서 배출하는 탁월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베이킹소다를 소량 먹으면 좋은데 이 베이킹소다를 먹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이전에 동영상으로도 소개를 했지만 치약 만들 때 같이 넣어서 치술질을 하면은 산을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약을 만들어서 이 베이킹소다를 소량이라도 이 베이킹소다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요산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물을 하루에 2, 3리터 이상 마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술은 가능한 금주가 가장 좋지만 형편이 그렇게 안 될 때는 술을 잘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산의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는 게 좋고 베이킹소다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하더라도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몸의 밸런스가 깨어졌을 때는
통풍이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사가 갑자기 심할 때 탈수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설사에 집중해서 또 치료를 하다 보면 몸의 밸런스가 이미 깨어져 있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났고 요산 수치는 거꾸로 올라가기 때문에 설사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는 통풍 발작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의 밸런스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요산 수치도 같이 점검을 해서 예방과 치료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통풍이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통풍의 예방과 치료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경험을 공유를 했습니다. 더 많은 좋은 정보를 편항어부와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상 편항어부였습니다.